안녕하세요. 한성호 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이상 고온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는 말 정말 실감 나시죠?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 지친다 수준을 넘어서 머리가 핑 돌거나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피부가 원인 모르게 빨갛게 뒤집혀져 진료실을 찾으는 분들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신 온열 질환의 위험한 응급 신호부터 자외선보다 무서운 피부의 열 자극의 진짜 원리와 올바른 열을 식히는 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전신 시스템을 위협하는 온열 질환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정밀한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마치 에어컨의 자동 온도 조절 기능처럼 밖이 아무리 더워도 우리 몸을 항상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해 주죠. 하지만 이상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높은 습도로 인해서 땀이 잘 증발하지 못하면 이 조절 장치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온열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의학적으로 구별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흔히 일사병이라고 부르는 열 탈진입니다. 땀을 정말 뻘뻘 많이 흘리고 몸속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피로감,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피부가 축축하고 창백한 경우도 많죠. 핵심은 아직은 그래도 체온 조절 중추가 작동을 하고 있어서 땀을 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시원한 그늘로 이동을 해서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두 번째는 바로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아예 마비돼서 고장난 상태가 되죠. 따라서 더 이상 땀도 나지 않고 피부가 오히려 건조하고 뜨거워지면서 체온이 40도까지 치솟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환각을 보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명백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체온을 신속하게 낮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열경련인데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린 후에 몸속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자주 발생합니다.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쥐가 자주 나는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전신 신호를 살펴봤으니 피부 온열 질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이상 고온 날씨에는 자외선 못지않게 열 자극 자체가 피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우리 피부의 정상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낮은 31도에서 32도 정도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야외 공기나 달궈진 모래, 도로 열기에 노출되면 피부 온도는 순식간에 37도에서 40도까지 치솟습니다. 피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피부 표면의 혈관들이 급격하게 확장하게 됩니다. 혈관이 늘어나면 가려움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의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평소에 아토피나 두드러기, 한포진, 지루성 피부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은 이 순간에 가려움증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열 자극은 피부 장벽의 유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수분을 급격히 증발시켜서 피부 표면은 기름지지만 속은 바짝 말라가는 속건조와 염증, 진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피부 온도가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팩이나 얼음을 꺼내서 피부에 바로 대거나 에어컨 바람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실 것입니다. 피부에 강한 얼음이나 차가운 직풍이 직접 닿으면 순간적으로 신경이 마비되면서 가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때 피부 표면의 혈관들은 갑작스러운 극단적인 냉기에 놀라서 순식간에 움츠러들게 되죠. 우리 몸속 깊은 곳에 갇혀있던 뜨거운 신부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겉은 차가운데 속은 빠져나가지 못한 열과 염증으로 오히려 곪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얼음팩을 떼거나 에어컨 바람을 멀리할 때 생기는데요. 닫혀있던 혈관이 다시 열리는 순간 갇혀있던 열이 피부 표면으로 한꺼번에 확 솟구쳐 오릅니다. 이를
리바운드성 가려움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강한 가려움과 팽진, 진물이 폭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부를 강제로 얼리는 듯한 극단적인 냉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몸 전체의 열 관리를 위해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속에서 그냥 맹물만 과도하게 마시기보다는 미네랄이 함유된 음료나 전해질 수분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체온 조절계의 과부하와 근육 경련을 막아줍니다. 둘째, 피부 열식히기는 강제 냉각이 아닌 자연 발산이어야 합니다. 피부가 뜨거울 때 아이스팩 대신에 실내 온도를 24도에서 26도, 습도를 50% 안팎으로 쾌적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에 몸에 열감이 심하다면 얼음을 대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여서 피부 혈관을 자연스럽게 열어준 상태에서 열이 공기 중으로 발산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접히는 부위에 물리적 마찰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목이나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땀이 차면 피부 마찰로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통기성이 좋은 헐렁한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땀을 닦아낸 후에는 순한 로션이나 보호 보습제를 얇게 덧발라 피부 표면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 이상 가려움과 진물이 지속되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면 단순한 관리의 영역을 넘어서 신호입니다. 표면의 급성 염증은 신속히 진정시키고 몸속에 쌓인 과도한 열감과 무너진 면역 균형을 뿌리부터 바로잡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일상에서 올바른 관리 수칙을 충실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가려움과 발진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쌓인 열 자국으로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염증의 뿌리가 피부 깊숙이 골마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일상 관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참거나 임시 방편 제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의학적인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열을 다스릴 때 매우 탁월한 치료법이 바로 양한방 협진 치료입니다.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는 각각 피부의 겉과 속을 담당해서 작용을 하지요. 양방 치료는 피부 표면에 폭발하듯 타오르는 급성 염증과 참기 힘든 가려움을 신속하게 억제합니다. 가려워서 긁다가 일어나는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손상된 피부 장벽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1차적인 안전한 기반을 빠르게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이와 동시에 한방치료는 몸속 깊은 곳에 쌓인 과도한 열감과 독소를 해소해줍니다. 더위와 피로, 수면 부족으로 인해 깨진 자율신경과 면역 균형을 뿌리부터 바로잡아 피부 스스로 염증을 이겨내고 재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생력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치료가 만났을 때 어떤 탁월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피부 표면에 번진 급한 불은 현대의학적 접근으로 빠르게 끄고 몸속에 무너진 면역 균형과 장벽의 자생력은 한의학적 접근으로 튼튼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치료 지연이나 재발의 위험을 대폭 낮추고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뒤집히는 피부염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강력한 결합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폭염 속의 몸과 피부 관리의 핵심은 참는 것도 강제로 얼리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 열을 배출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상 고온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온몸이 지칠 때 오늘 알려드린 열 배출 수칙과 마찰 차단법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